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지금 밖에 너무 춥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지금 거의 한 영하 5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필승.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요구하고 4개를 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발표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는 거. 첫째, 하나의 중국. 대만과 중국의 큰 외교 정책이나 국제 관계에서 오로지 중국을 지지해라. 이게 하나의 중국입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켜라. 그게 첫째. 둘째, 군함이나 관련 무기 등 미국과의 국방산업 협력 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투기든 군함이든, 그 다음에 사드 문제,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든 그런 거 다 포함해서겠죠. 미국과의 국방산업 협력 제품을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미국과 관련된,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해 왔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국방산업 협력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F-35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그것도 있고, 미사일 그런 것도 있고, 모든 관련 제품요. 미국하고 관련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 이상이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하지 마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동해, 서해, 남해, 이게 태평양의 일부 아닙니까? 그럼 태평양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네요. 참.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는 게, 공식적으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타이푼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거절하라. 그러니까 방어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라. 미국의 한국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중국은 우리를 갖다 때리고 우리는 두들겨 맞아라. 그게 한마디로 우리를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희는 좀 두들겨 맞았어. 우리의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 식민지로 살아야 한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주한미군이 이 동북아 지역에서 임무를 확대하는데 반대하라.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이 이 지역에서 임무를 확대하고, 그리고 임무를 확대하는데 그것을 반대해라. 한국이 한국이 너거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너거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한국에 배치되고 있는 그 주한미군을 너거가 몸으로써 미국과 싸워서 미국의 활동 반경을 줄여라. 그리고 미국의 활동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미국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강력하게 주장해서 싸움을 해라.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와 미국의 이간질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웃기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는 던져 넣는 거죠. 중국에서는 던지고 우리는 그걸 대받아쳐서 죽여버려야 될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약속을 했는지 어떤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한테 해준다는 조건이 뭐냐? 웃기는 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가 운명이 걸려있는 이건데, 중국은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느냐? 한화 오션의 자회사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제해 주겠다.
우리의 일개 회사, 중국이 우리에게 관련된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삼성 뭐 반도체 공장이나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 수많은 공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롯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손 털고, 그리고 거의 뭐 헐값에 완전 손해를 많이 보고 몇 조를 손해 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중국에서 물러나는 거죠. 탈출했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한령 폐지 및 한한령 폐지. 중국이 지금까지 얘기했는 게 뭡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한령은 없다. 한한령 금지. 한한령을 했는 적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영화든 드라마든 불법적으로 걔들이 다운받고 몰래 뺏겨가고 훔쳐가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국민들은 그것을 다 봤죠. 불법적으로 보고도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먼저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가 보기도 전에 먼저 중국 애들이 한국이 왜 이번 드라마, 이번 영화를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게 뭐냐, 우리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적용하고, 먼저 보면서 먼저 지적질하고,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남의 물건을 먼저 훔쳐가서 왜 물건을 이것밖에 못 만드느냐, 왜 우리 것 비슷하게 해서 만드느냐, 그러면서 따지고 욕을 하고. 참 희한한 민족이죠. 그렇습니다. 한한령 폐지한다. 한한령을 이제 폐지하고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을 허용해 주겠다. 우리나라 탤런트 뭐 가수 몇 명 가서 중국 가서 돈 벌면 얼마 벌겠습니까? 1년에 1조를 벌어 드립니까? 이 난국에 불법 다운로드 다 하고 불법으로 노래 가사부터 시작해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데, 우리가 중국 가서 공연해봤자 얼마 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확대. 이거는 사실 안 오는 게 더 좋죠. 안 오는 게 더 좋은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무비자 기간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게 무비자를 허용해 줬잖아요. 무비자를 허용해 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부정부패, 불법 체류자들이 넘쳐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만 해도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쪽 지역에도 지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많이 하고, 물론 여성들도 하고 나이 든 어르신들도 하는데요. 배달 라이더들, 퀵 서비스 배달하고 하는 여기에 이 중국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 시장에 들어서 지금 거기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가 아니고 한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서, 예전에 하루에 우리나라 배달 라이더 사람들이 하루에 진짜 자기만 열심히 하면 하루에 20만 원도 벌었다.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10만 원 벌기가 힘듭니다. 물론 더 버는 사람도 있겠죠. 하루 10만 원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서 배달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10만 원, 15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중국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중국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 원룸을 하나 잡습니다. 원룸을 하나 잡아서 거기에 지금 5명 이상이 들어가서 잡니다. 잠은 거기서 자고요. 그리고 몰래 들어가서 자는 거죠. 그 자고, 그리고 방값을 n분의 1 하면은 예를 들어가 100만 원짜리 원룸입니다. 100만 원도 아닙니다. 80만 원짜리다. 80만 원짜리 원룸에 5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꽉 끼듯이, 예전에 우리 모살 할 때 촌에서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방 한 칸에 식구 5, 6명 될 때 다 이렇게 꽉 끼어서 쪼그리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잤는데, 그것처럼 중국 애들이 그럽니다. 그러면은 1인당 한 달에 방값이 2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고 쓰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는 거죠. 그 돈을 다 중국에 보내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배달을 못하고, 배달을 해도 배달 일거리가 줄어들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확대, 이거는 진짜 지금도 우리가 많이 피해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필요 없는 그겁니다. 이런 거는 걔들이, 중국이 우리한테 이거는 선물 보따리인데, 이것도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선물 보따리. 안 주는 이만 못하지만은 주는 게 오히려 더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못되게 하는 짓거리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북한과의 대화 성사에 협조하겠다. 기가 찹니다.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중국이란 나라는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력이 커지고 경제력이 커져서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력이 점점점 커져서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먹는 것을 중국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방해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 썼던 게 댓글 공작도 있고 사상 공작도 있고, 정치인 매수에다가 경제인 매수에다가, 그 다음에 연구원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불법 노동자에다 인신매매, 장기 밀매 꽉 있습니다. 있는데 또 뭐 페미니즘도 있고요. 또 수많은 인데, 또 하나 우리 국민들이 선동당해서 넘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간략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조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부터 해가 젊은이, 늙은이,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장난삼아 헬조선 했는데, 이게 유행어가 돼가 퍼져서 결국은 이 나라 전체를 다 집어삼키고 변화를 시켰는데, 이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께 넘어가는 1등 공신입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욕을 가지고 입에 달고 살잖아요. 나쁜 말, 예를 들면은 새끼, 그리고 그런 말. 우리는 욕을 많이 하고, 욕 종류가 굉장히 많고 풍부하다고 해가지고, 외국에서 한국에 욕 종류나 이런 게 이렇게 많네? 너희 나라 대단하다. 이게 한편으로는 칭찬이지만 한편으로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를 놀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다 성실과 정직과 신용으로, 성실과 이래서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성과 경계가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존중을 안 하고 이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경고성 말과 멘트와 이게 수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욕과 수많은 응용욕이 또 나오고, 우리와 일본을 비교해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 심한 욕이 일단 빠가야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죽어 그러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야 너 진짜 그러다 죽는다. 이게 굉장히 걔들한테는 큰 말인데, 굉장히 큰 욕이고 한데, 우리는 그런 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가 1948년도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1948년도에 공식적인 대한민국, 공식적인 나라 건국 명칭이 대한민국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북한은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공화국. 인민이라 그러는 건 위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당하는 대부분의 대중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인민이라 그럽니다. 인민공화국. 그러니까는 다스림을 당하는 공화국. 그걸 누가 다스리냐? 그걸 지도층이 다스리는 거죠. 엘리트, 노동당, 당에서 다스린다. 다스림을 당하는 민중들의 공화국이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주권은 어디에? 국민에게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48, 58, 68, 78, 88, 98, 2008, 18, 28 거의 건국 78년, 80년이 다 돼갑니다. 80년. 건국 80년이 다 돼가고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죠. 한국인.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왔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신으면 이놈의 한국 이 나라 안 망하나, 아우 꼴 보기 싫어, 이놈의 나라 한국 진짜 싫어,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욕이고, 이 나라 우리 국민이 짜증났을 때 우리 나라에 대한 이 땅 이거 이놈의 나라 이 대한민국 이거 그러면서 이게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욕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렇다고 저는 뭐 심하게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이걸 가지고 한국을 욕하면서 헬조선 합니까? 이거가 조선이 아닌데 한국인데 왜 조선을 욕하죠? 이거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들어와서 이것을 퍼뜨리거나 그리고 들어와서 퍼뜨리거나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리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명령을 받거나 아니면 외국의 생각을 적국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나라에서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조선이란 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세뇌가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나라를 욕하고 깔가 먹으면서 그러면서 헬조선이 아닌데 이걸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죠. 온갖 나쁨,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 나쁘다 하면서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만 이래가 나쁜 점만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는 나라가 잘된 점, 장점이 그만큼 많고 노력을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을 했는 거죠. 그 발전했는 거는 그거는 안 보고 오로지 지나가는 단점. 우리가 그만큼 장점이 많으니까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잖아요. 능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장점이 많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경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략이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동맹 중에 누구를 떼어낼까? 눈치 빠른 일본은 미국에 바짝 기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친중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과 대립하고 각을 세우면서 중국에 붙으니까 일본이 바로 이때다. 그래서 지금 전쟁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 국가로 가면서 약간의 출혈을 감수하고 희생을 조금 하더라도 그래 해도 미국의 기쁨, 미국의 뭐라 그럽니까? 미국이 우리 일본이 일본이 그렇게 고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답을 해주고 그리고 허용을 해줄게. 그리고 너가 그 정도 고생했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좀 더 챙겨줄게. 지금 일본이 노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마침 요 타이밍이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설설 기면서 중국에 협조를 하고, 그리고 그 협조를 하는 게 미국하고 대립각을 이렇게 세우면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친중에 중국에 붙는다. 요게 일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그래, 잘 됐네. 바로 이때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면 안 된다.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고 다시 오지 않는다. 왜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만약에 말입니다. 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 이거 이름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머리가 왜 이렇게 뜰팡해졌지? 그 마두로 맞습니까?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을 전격적으로 해서 완전히 진짜 순식간에 온갖 무기를 동원해서 연막 작전도 펼치면서 이렇게 전술과 전략과 딱 펼쳐가 딱 붙잡아 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이 한국에 언제 손을 쓸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일본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보면은 일본이 통쾌했을지, 아니면은 미국이 이러다가 진짜 일본이 더 커지고 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일본이 그런 걸 해가지고 노력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군국주의로 가는 이런 걸 보여주기 전에 미국이 먼저 이재명이나 이쪽을 그냥 핀셋으로 딱 해가 뽑아가 버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이 정권에가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일본 입장에서 그런 게 빨리 오면 안 되는데, 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걸 보면 또 한국 국민들은 또 조금 깨어나야 될 그게 있겠죠.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가져야 될 거고, 또 깨어나야 될 사람은 깨어날 거야 될 거고, 그리고 좌파나 특히 극좌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극좌는 지금 일단 나라를 전복시키는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 일단 뭐 관련된 사람은 일단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뜨끔할 겁니다. 뜨끔하지만은 일단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간다는 걸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우리에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 네 가지를 요구했는 게 뭐냐? 철저하게 중국을 따르라. 하나의 중국은 중국 본토 공산당을 말합니다. 중국을 따라라. 중국 정책, 하나의 중국 준수. 그리고 미국하고 관련된 국방산업 협력 제품을 사용하지 마라. 일단 하나의 중국,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해라. 미국하고 관련된 군수 제품을 사용하지 마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절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주한미군을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내라. 중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우리의 안보, 무기, 사용, 영역 모든 것을 줄여버리고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단절하고, 그리고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워라. 요겁니다.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미국이 좋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쓰는 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미국과 군사 협력 제품이라는 거는 F-35도 포함될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한테 준다는 거는 하나 오션 자회사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그 다음에 한알령, 이거 우리 자기들이 폐지했는 거, 그거 한알령을 해서 금지를 내렸던 그것을 폐지해서 원상태 시켜주겠다. 한국 연예인 중국 와서 이제 노래 불러도 좋다. 그걸 해주겠다 그랬고, 중국 관광객을 한국에 조금 더 풀어주겠다. 확대하겠다. 그리고 북한과 지금 대화가 끊어졌는데 대화를 연결시켜 주겠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줘야 될 걸, 우리가 희생하면서 중국에 줘야 될 걸
그걸 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천이라 그러면요,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건 1도 안 됩니다.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대 1.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이 약속을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주고 한다, 그러면은 진짜 망고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1000대 1입니다. 1000대 1. 미국과의 협력도 표복이 해야 되고, 미국의 무기도 사용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미국이 다른 지역에 진출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이 뭐를 하려고 하면은 한국이 미국에 딴지를 걸어서 미국과 싸움을 하고 대립각을 세워라. 미국과 격렬하게 투쟁해라.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중국은 우리에게 한국 가수가 중국에 가서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참 웃기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오늘의 핵심 한마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장기덕입니다. 감사합니다.